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장관과 평검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근데 그거는 현재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었다. 아마 오늘도 그에 대한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난 뒤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일종의 검난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역대 검난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말을 맺었을까 하는 부분, 그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아마 심재륜 항명파동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대전 법조비리, 이종기 변호사의 법조비리가 있었죠. 그 법조비리가 1999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때 이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재륜 당시의 대구고검장, 대구고검장은 아니군요. 심재륜 검사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니까 검찰총장이 심재륜 검사에 대해서 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감찰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심재륜 검사가 대검에 올라와서 상경을 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 권력에 영합하는 검찰 수뇌부도 함께 퇴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 김태령 검찰총장이었죠. 그런 동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기 변호사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 자체가 검찰 수뇌부의 우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어찌 보면 그런 식의 법조비리는 당시에 일반화됐었다, 아마 이런 항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이에 대응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상경회견을 했으니까 대전이라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러면서 심재륜 검사를 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륜 검사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내서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걸로 해서 물러났던 임희윤 부산고검장 후임으로 부산에 부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직이 됐는데 5개월 후에 후배들을 위해서 퇴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퇴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심재륜 항명파동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사건은 검찰 수뇌부가 심재륜 고검장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뇌부와 검사가 싸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에,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종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처음으로 발동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총장은 김종빈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원래 검찰청법에 명확히 기재된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건 뭐 합법적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렵다, 그러면서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첫 수사지휘권은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는 2012년 11월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한상대 총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최재경 중수부장이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선 검사들은 한상대 총장의 퇴진을 오히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상대 총장이 검찰 내부의 혼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요.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한상대 총장은 취임 1년 3개월 만에 현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중수부를 폐지하라는 그럼 한상대 검찰총장의 개혁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일 때문에 2012년 11월 30일에 한상대 총장이 개혁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달에 한 보름쯤 뒤에 대선이 있었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 한 2달 정도 만에, 2달도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수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에 반부패 강력부 이런 게 생긴 것이고요. 중앙수사부는 이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공수처 지금 출범 논의하고 있죠. 공수처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결국 중앙수사부를 부활한 거. 다만 기소권을 공수처한테도 주는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렇게 할 바에야 사실은 중앙수사부 부활하고 그 검찰 기소권을 어딘가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과 공수처 출범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전주, 대구, 인천지검장 이런 걸 거쳐서 2016년 11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곧바로 사퇴를 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는 우선 첫 번째 갈등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중앙지검장의 일종의 항명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언유착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권언유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는 수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대검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대검 형사부에서 범죄가 도대체 성립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소통 속에서 검찰총장한테 일종의 공개적 항명을 한 것이죠. 그냥 침묵함으로써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재경 검사장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면 보고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사실상의 항명 파동인데 이거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검언유착 사건은 그 이후에 검언유착 사건을 직접 지휘하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승진 및 영전이 됐었죠. 그런데 서울고검은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지휘 아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한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을 했지만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무런 결말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누구도 사퇴하지 않고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이제 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학살 인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또는 7월 달에 학살 인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상당수의 검사들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때도 검난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잠잠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2020년 10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대해서 5개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했는데 이 수사 지휘권이 결국은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 감독권 이거를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식의 수사 지휘권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마 일선 검사들은 그냥 그건 논란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지검의 평검사죠. 이환호 검사가 수사권 그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첫발부터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
좋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답은 검찰개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평검사와 싸우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제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한 거의 300개에 이르는 댓글, 뭐 디지털 검난이다. 또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디지털 검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난은 현재 진행 중인 ING 상태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자 그러면 이 즈음에 이제 엊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부 이제 뭐 친문 뭐 인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이렇게 해서 커밍아웃하는 검사들 늘었다고요? 그거 다 사표 받으세요 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도 11월 1일 월요일이니까 오늘도 아마 이에 대한 또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또는 추미애 장관 지지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몰려가서 자 검사들 커밍아웃 검사들 다 사표 받아라 아마 이런 식의 일종의 시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일이죠. 내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윤 총장이 계속해서 여기는 법무연수원은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해서 검사들 또는 수사관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격려의 말을 들은 윤석열 총장은 이 진천을 방문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재회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또 평검사들과의 이런저런 논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리는 이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역대 검난의 결과를 보면 뭐 제각각입니다. 누구 하나 사퇴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검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은 결국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을 지속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말쯤에 나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전망인데 그 부분은 뭐 함께 지켜보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난, 디지털 검난 이것은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